시험 전날 밤 새벽 1시 노트를 절반도 못 봤는데 5분만 쉬었다 할까 하고 유튜브 쇼츠를 켰다가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아침엔 피곤한 몸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죠. 떨리는 마음으로 문제를 펴보니 분명 어제 본 문제인데 얼핏 기억은 나는데 머릿속은 짜증나게도 텅 비어 있어요. 결국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 시험 공부 좀 미리 해둘걸 하고 후회만 가득하죠. 다음 시험은 진짜 잘 봐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빠져버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이상의 학창시절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땠나요? 시험이 끝났는데 예상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하고 다음 시험은 미친듯이 잘 봐야지 결심해도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다시 넷플릭스와 유튜브 쇼츠에 빠져있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기대만큼 잘 못 본 이유, 과연 노력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망친 거구나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전혀 다른 해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적용하고 나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도 성과가 4배나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에이 그게 가능해? 싶었지만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최신 뇌과학 공부법을 써서 10년 이상 겪어온 시험 전날의 후회와 시험 당일의 패배감을 평생 동안 끊어낼 수 있었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험 점수는 여러분의 공부량과는 상관관계가 낮고 사실 여러분과 스마트폰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곧 시험 점수에 영향이 큽니다.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버드 의대 신경생물학과에서 2019년 Neurobiology of Learning and Memory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20분가량의 연속된 집중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험 잘 보는 4단계, 즉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과정이 연결고리가 전혀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뇌가 이 정보는 중요하구나 하고 온전하게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복습주기에 관한 스페이싱 효과, 퀴즈, 백지에 써보기 전략으로 설명드렸던 액티브 리콜 방법 모두 좋지만 공통적으로 20분가량의 연속된 집중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연속된 20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외부 자극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시야에 들어오거나 손에 쥐고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혹시 알람이 떴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단지 카톡이나 유튜브 알람을 보느냐의 문제를 넘어 뇌가 다른 재미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라는 기대를 깔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폰을 치워놔도 심리적으로는 계속 스마트폰을 떠올리며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논문에서도 지적한 건 뇌는 일정한 시간을 집중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바로 이어지는 짧은 휴식에 그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포모도로 사이클, 즉 25분 몰입 후 5분 휴식 같은 반복인데 현재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방해물이 이 포모도로 사이클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거리두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 거리두기 전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지금은 폰을 볼 필요가 없다는 셀프 암시를 걸어두는 건데 단순히 결심만으로는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쇼츠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심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보통은 스마트폰 타이머 앱이나 알람 시계를 쓰곤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 안에서 타이머를 돌리는 순간 SNS나 유튜브 알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폰 대신 물리적 포모도로 타이머를 탁 꺼내놓고 오케이 25분 시작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0년간 수험 생활을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다 사서 써봤는데요. 결국 이 물리적 포모도로 타이머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쿠팡에서 이것저것 사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에서도 무음소리 조절이 가능하고 벽에 자석으로 붙일 수도 있고 그립감이나 디자인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혹시 이 물리적 타이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으니 참고해보세요. 물론 스스로 제어가 되고 스마트폰 타이머로도 충분히 포모도로를 실천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이머가 없었다면 시험 전날에 몰려드는 패배감과 시험 이후의 분노, 이 10년이 넘는 악순환을 절대 끊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밝혀진 연속된 집중시간 확보라는 조건을 이 포모도로 타이머가 가장 잘 충족해주는 셈이죠. 5분 휴식에서도 막연히 폰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데요. 자기 제어가 된다면 폰을 만져도 되겠지만 우리들은 아마 폰에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을 만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물 한 잔 혹은 방금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 인출해보는 식으로 보내면 뇌가 이건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고 장기 기억 쪽으로 더 강하게 옮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앉아있는 공부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도 성과가 크게 좋아집니다.
공부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덜 보고 20분씩만 제대로 몰입하면 효율이 몇 배나 뛰어오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스마트폰 거리두기 전략, 이 시험 성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떨어져 지내라는 말이 단순한 디지털 디톡스 수준이 아니라 하버드의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봐도 매우 합리적인 공부 전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최고의 독학 방법론은 포모도로 사이클을 충실히 따르면서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멀리하고 심리적으로도 지금은 폰을 볼 필요가 없어 라는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마트폰 거리두기 전략 더하기 포모도로 사이클은 하버드 뇌과학 연구가 말하는 최고의 독학 로드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실천하면서 달라지는 건 단순히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포모도로를 평소에 꾸준히 해두었더니 시험 전날에 롤드컵 직관을 보러 갈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시험에서 오히려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 임박해서 무리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건 작고 현실적인 습관이 모이면 시험 결과는 물론이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 훨씬 만족스럽게 바뀐다는 겁니다. 밤새 벼락치기 하거나 난 의지가 약해 라며 자책하는 대신 25분 집중, 5분 휴식에 짧은 루틴을 꾸준히 쌓아두면 막상 시험 전날에도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인생의 여유 시간에 좀 더 즐거운 생활로 채워갈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 두고 포모도로로 하루 몇 번이라도 집중해보시면 어떨까요? 큰 변화는 아주 작은 루틴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와 함께 직접 체감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뇌과학 봉투월드 파봉이었습니다.